우리의 소원은 부자. 부자 되세요. 지금은 덕담으로 흔히 건네는 말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런 인사말을 즐겨 사용했던 건 아니다. 한 카드회사 광고에서 유명 여배우가 나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외쳤다. 광고는 대박이 났다. 부자 되세요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다. 너도 나도 서로에게 부자 되세요 라며 인사를 하고 금방이라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달콤한 꿈을 꿨다. 그 이후에 비슷한 인사말로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세요가 등장했다. 그 광고 이전에는 부자는 현실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부자는 타고나거나 자수성가한 몇몇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보통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잘 살고 싶은 욕망이야 있지만 잘 살기 위한 조건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다. 잘 산다는 게 꼭 부자를 의미하진 않는다. 적어도 그 광고 이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그 광고는 다양하고 모호했던 사람들의 목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했다. 부자, 부자가 되라. 국민은 단순하고 명쾌한 목표에 열광했다. IMF 이후 대한민국은 돈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내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였다. 대한민국엔 부자 되기 열풍이 불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에 이르렀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다. 겉으로는 나 부자까진 바라지 않아.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살 정도로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점잔을 떨었지만 그 말이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었다. 겉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부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가능하면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갖고 싶었다. 써도 줄지 않을 돈을. 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서로 부자 되세요 라고 응원해 주던 국민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우리 대부분은 왠지 모를 패배감과 좌계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됐다. 처음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덕담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자 되세요는 강요처럼 들린다. 꼭 부자 되세요. 부자가 안 되면 비참해져요. 부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모두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흔히 돈은 수단이어야 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돈이 목적인 삶을 살아왔다. 부끄럽지만 나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늘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같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제쳐놓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쫓으며 살았다. 우선 돈부터 많이 벌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다. 돈을 쫓으며 살았지만 돈은 좀처럼 내게 오지 않았다. 이제야 인정한다. 나는 돈 버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온 기분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제껏 애써봤는데 아무래도 부자 되기는 글렀다. 나는 여기까지. 날 두고 먼저들 가게. 이제부터는 부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겠다. 돈이 목적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포기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마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부자가 될 걸 그랬나? 아니다. 이젠 안 해. 안 한다고. 정말이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것을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고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 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다. 부럽다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왜 없을까 라는 한숨으로 이어지고, 그 숨을 다 뱉을 때쯤 우리는 묘한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못 가졌으니 진 거야. 맞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졌다는 느낌처럼 참담한 기분은 없으니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다. 혼자만의 시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밥, 혼술, 혼영, 뭐든 혼자 하는 게 유행인 세상이 됐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당연히 함께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들마저 혼자 하고 싶을 만큼. 누군가와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의견을 접고 상대의 기호나 생각에 맞춰야 할 때도 있고, 배려 없는 상대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내 주머니 사정도 신경 써야 한다. 이래저래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 결국 이런 마음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드는 것이다. 무인도에 혼자 있게 된다면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따위가 들리 없다.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진다면 그만큼 인간관계로 힘들다는 이야기다. 혼자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다. 인간관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 그렇기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얼마든지 혼자 하는 걸 즐겨도 되지 않나 싶다. 단,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피곤하고 짜증나는 사람들 속으로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이다. 잠시 떨어져 볼 줄 아는 지혜다.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좋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모든 걸 함께 하려는 사람보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들이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을 줄 아는 사람, 혼자 있는 외로움을 잘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결국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외로움을 충분히 즐기고 나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싶다. 자,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